컴퓨터 활용능력 2급 B형 계산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13에다가 여기 동부지점 합계에다가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합계를 구하실 때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건이 뭐죠? 동부지점의 합계, 동부지점이라는 거죠. 지점이 동부인 것. 그 조건은 여기에다가 적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섬이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라 했는데요. 뒷섬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했으니까 라운드업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부지점 합계를 구할 여기 C13제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여기 조건에다가 조건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이 들어가는 거죠. 지점이 동부이고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시니까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입력하다가 오타가 나면 계산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C13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뒷섬 함수로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함수 축 마법사를 클릭하셔서 여기 범주 선택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시면 내려보시면 뒷섬이 있습니다. 뒷섬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뒷섬에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함수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계산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꼭 필드명도 같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부터 시작해서 저희 매출액까지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매출액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는 순위까지는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지금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은 여기서 저희가 계산해야 할 필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세 번째 필드 값을 계산할 건데 어떤 조건에 맞는 크리테리안 조건이십니다. 조건은 저희가 지점이 동부인 것들만 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동부지점 합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부지점의 매출액 합계는 구해졌는데 꼭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갖다가 뒷선 값을 그냥 쓰시면 안 되시고요. 얘를 갖다가 선택하셔서 오른쪽 눌러서 수식 입력줄에서 뒷섬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십니다. 뒷섬 함수를 복사해 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에 가시면 반올림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업, 저희는 무조건 올림이시죠. 100의 자리에서 100% 올림을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반올림 할 값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붙여넣기 뒷섬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아까 나왔던 이 값이죠. 이 값을 할 건데 이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의 자리가 여기 1이죠. 1, 2, 3.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니까 3이죠. 그런데 이 반올림을 할 때 이 자릿수 값은 양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가 1, 소수점 둘째 자리가 2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3이 들어가면 여기 값이 나오시죠? 여기 100의 자리 1이 올림이 돼가지고 무조건 올림이 돼서 이렇게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답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댓글로 요청하신 분이 두 번째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그다음에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count if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조건이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ifs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죠.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뭐냐면 상여급이 120만보다 크다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count ifs의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평균 이상인
두 번째 조건이죠. 평균 이상인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주는 게 카운트죠. 그래서 두 조건의 개수를 찾아주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count if 함수를 사용 안 해서 뭐가 필요하신 건가요? 이 count if로 계산하실 때 그 기본급시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값에다가 계산된 인원수에다가 두 명이 나왔으면 2라는 값이 나왔을 텐데 거기다가 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 연산자로 붙여서 두 명이라고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와 count ifs와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count ifs는 안에 average가 포함되시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 해당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average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j 12, 1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저희가 기본급 이상이라고 에버리지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통계에 가면 에버리지가 있으시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시고요. 그 평균을 구하는데 그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어디냐면 기본급입니다. 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곳에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뭐 이 셀을 복사할 게 아니니까 뭐 절대 참조로 안 넣으시고 그냥 일반 참조 그냥 참조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넣어주시면 이 기본급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80만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이 평균을 나중에 저희가 이용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잘라두기라고 하면은 클립보드에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게끔 잘라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로 이 기본급 평균 이상인 것과 다음에 120만 상여급인이 120만 넘는 가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count if 함수, 통계 함수겠죠. count if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count if가는 조건이 한 개인 것에 어떤 한 가지 조건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count if고요. count ifs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의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s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의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보시죠. 첫 번째 조건은, 범위는 상여금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상여금이 120만보다 넘어야 된다 했잖아요. 상여금의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그 값이 넘어야 된다, 커야 된다. 120만보다 5개인가요? 예,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시죠. 기본급의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범위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평균이죠. 이상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로 주냐면 저희가 기본급의 평균을 아까 구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평균을 넣어주시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개수를 구하는데 상여금이 120만 이상 보다 크고 이상이 아니라 120만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보다 이상인 크거나 같은 경우에 개수를 구하여라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여기에 에러가 뜨십니다. 이 함수에 다시 들어가시면 이 fx 클릭하시면 되시죠. 어떤 걸 입력하시냐면 저희가 이 문제의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를 쓰실 때는 여기 12만 같은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일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를 수식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라 해서 크거나 같다에 두 개의 따옴표를 넣어주시고요. 뭐랑 비교를 하냐면 결합해서 에버리지랑 평균값이랑 비교하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그 비교 연산자는 숫자와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값이 288만인가요? 이 숫자와 비교가 되게 사용하시려면 비교 연산자에만 따옴표를 넣어주시고요. 결합 연산자를 통해서 에버리지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3개가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할 게 여기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는 숫자랑은 사용할 수 있지만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여기다가 뒤에 명을 꼭 붙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 입력 중에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결합 연산자는 여기다 보태줘라. 결합해라 뭐를 문자는 꼭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쓰셔야 되죠. 명자 문자를 0으로 해서
를 붙여줘라고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count if가 구한 3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명자가 붙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건 count if에서 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비교 연산자는 숫자가 아닌 경우와 비교할 때는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식이랑 비교할 때는 결합 연산자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에서 그다음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부터 8번째 문자가 1이나 3이면 남자, 2이나 4면 여자라고 표시를 성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hoose 함수랑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mid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텍스트 안에서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 글자에 몇 개를 뽑아내는 함수가 mid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 중에서 원하는 문자를 뽑아내는 함수가 mid 함수고요. 그 다음 choose 함수는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 1, 2, 3, 4 이렇게 해서 255까지 어떤 그 값이 1, 2, 3, 4로 시작하는 값을 가졌을 때 그 값이 1일 때는 뭐다, 2일 때는 뭐다, 3일 때는 뭐다라고 하는 값을 값을 표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choose 함수입니다. 그래서 choose 함수는 값이 1, 2, 3, 4라고 나오실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1, 2, 3, 4니까 딱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먼저 값이 1, 2, 3, 4가 나와야 되니까 그 1, 2, 3, 4 값은 mid 함수로 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별에 여기를 D17 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텍스트 함수에 가셔가지고요. mid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mid 인수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셨죠. 텍스트는 어떤 걸 하시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그 다음에 mid 함수 선택하신 다음에요.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작하는 거는 여덟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자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한 글자만, 이자 하나만 하면은 여기 값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인수창을 창 이용하시면 이런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2라고 나오셨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잘라서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추수 함수는 찾기에 있습니다. 추수 함수는 찾기 참조 영역에 추수 함수가 들어 선택하셔가지고요.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가지고 찾을 것이냐 해서 찾을 것은 붙여넣기. mid 함수를 아까 저희가 찾았죠.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첫 번째. 그래서 D17셀의 값은 2인 거죠. 왜냐하면 찾아보면 2니까 2라는 한 값이 나오는데 밸류 1은 뭐예요? 요 값이 찾아진 인덱스 너머에서 찾아진 값이 1일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남자라고.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옴표 안 넣어줘도 무조건 엑셀에서 붙여주는데 영문이 건 안 넣어주시니까 이렇게 그래도 따옴표 넣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2일 때는 열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2이니까 열하고 나오겠죠. 이 값이 3일 때는 남이라고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4일 때는 열하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254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셨죠. 첫 번째 여가 맞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선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같이 선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이 쫙 수식이 첫 번째 D17셀에 있는 게 복사가 되시면서 그 다음에 바뀌시죠. 그래서 여자가 맞고 남자 맞고 여자 남자 여기 저희는 한눈에 보면 사실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실 때는 눈으로 봐서 다 계산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4번을 해보겠습니다.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 첫 번째인 조건에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인 사람은 최우수,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하셔야 될까요? if 함수 조건을 이용하려면
라지 함수로 제일 높은지 두 번째 높은지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함수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17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지 함수는 통계에 가시면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으시면 여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모든이라고 놓으실 때 위에를 모든 분류로 찾으시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만 어느 분류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드라고 놓으시고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시니까요. 이게 알파벳 순서여가지고 라지 함수를 여기 있으시네요. 라지 함수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함수를 찾으시고요. 배열을 찾는데 총점에서 찾는 거죠. 총점에서 찾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1등인 값을 찾을 겁니다. 1등인 값과 2등인 값을 찾아야 되죠. 이 중에 1등인 값이 188 맞으시죠? 이렇게 라지 값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라지 값을 구하시는 방법이 이 범위 내에서 라지 값을 구하실 거고 이 라지 값은 j17부터 j24까지 여러 번 복사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이 라지 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래로 복사되면서 같이 범위도 이동하시게 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겠죠. 이 범위는 밑에 셀에서 이 모든 셀의 이 총점의 범위는 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라지 값을 구하시는 거에서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넣어주지 않으시면 에러가 나오세요. 그래서 라지 범주는 이 모든 셀에서 이 라지 값을 확인할 때 계산되어지는 이 총점의 범위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넣어주실 때 어떤 랭크 함수라던가 라지 함수 이렇게 비교해서 순위를 찾는 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무조건 절대 참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지 함수를 갖다가 잘라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지 함수 값을 이 총점과 비교해서 이 점수가 1등이면 최우수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논리에 가셔서 if 함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i17에 있는 이 총점이 뭐랑 같은 건가요? 라지 함수, 저희가 만들어준 라지 함수와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아까 제일 큰 함수가 188이었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같다면 최우수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false니까 최우수라고 안 나오겠죠. 다른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value if false로 나오는데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수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그러면 false에다가 또 if를 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는 방법은 여기서 이 if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최우수까지만 나오셨죠?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를 찍으시고 논리에서 if를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또 들어가셨죠. if 안에 if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i17셀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보는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라지 함수의 첫 번째 값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값이랑 같으면 최우수였죠. 이번엔 두 번째 값. 첫 번째 값은 최우수라고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이랑 같다 그러면 우수라고 나오게 하고요. 우수라고 나오라고 하고요. 우수값이 나오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i17 값이 두 번째로 큰 값이냐고 물어봤을 때 true라고 나왔으니까 우수라고 나오겠네요. 우수라고 나오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이라고 나오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수라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다시 가셔서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이 전체 셀에 복사가 되셨습니다. 계산 셀이 여기 바뀌시면서 복사가 되셨는데 가장 큰 값인 188은 최우수, 두 번째 큰 176 우수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따옴표 그냥 공백으로 처리가 되셨죠. 2등부터 8등까지는. 그래서 4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찾기 함수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그 원서 번호에서 여기 원서 번호에서 첫 번째 왼쪽부터 첫 번째 문자가 MNS를 찾아가지고 이 값을 이 밑에 있는
학과 코드명, 학과명과 학과 코드명을 이용한 이 표에서 S면 소프트웨어라고 여기다 넣어주고 N이면 네트워크라고 여기다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함수는 일단 여기 원서본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ookup이 검색을 하는 단어이고요. h는 가로란 뜻이니까 가로로 된 표에서 어떤 검색을 해서 값을 찾아오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에 맞게끔 레프트 함수를 찾은 문자에 맞게끔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류 발생 시에는 지원 학과에 오류 코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SNA 말고 A가 있죠. 하나. 요 표에 없는 게 있을 때는 그럼 여기는 코드 오류라고 if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럼 맨 나중에 해줘야 할 일이고요. 먼저 문자부터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가셔서 왼쪽부터 한 글자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사용해 가지고요. 찾아올 문자는 얘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캐릭터는 한 글자, 왼쪽부터 한 글자를 찾으시면 여기 M이라고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셔서 M을 찾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저희가 일단 잘라두시고요. 어디서 찾을 거냐.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찾았으면 이 표에서 M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를 여기 표현하라고 그 표에서 값을 찾아오게끔 하는 함수가 뭐냐면 찾기 참조 영역에 가로표에서 찾아올 때는 hlookup, 세로표에서 찾아올 때는 vertical lookup이죠. v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표니까 hlookup을 선택하시고요. lookup의 value라고 하는 건 저희가 찾아올 값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올 값이 뭐냐면 저희가 붙여넣기 하셔서 아까 레프트 함수 찾아올 값이었죠. m이라고 하는 값. 레프트 그러니까 A29에 있는 값의 첫 번째 문자를 찾았던 이 값을 가지고 찾는데 테이블 어레이 이 값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요 밑에서 찾으시는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 코드부터 이렇게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필드명은 제외하고 사용하십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필드명이 들어가셔야 되지만 이렇게 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필드명은 빼고 그 다음에 그 찾고자 하는 그 정보만 있는 정보 부분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배열 중에서 찾을 건데 그 중에 몇 번째 줄이냐는 거죠. 가져올 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라고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방법이 근사치를 찾아올 거면 true라고 넣어주고 정확하게 일치한 m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아올 거면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false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지금 M이니까 멀티미디어가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복사하시기 전에 저희가 vlook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 참조하는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 F4를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엔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범위에 절대 참조가 된 이 표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문제는 뭔가요? A로 시작하는 A 값은 오류가 나셨죠?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했느냐? 코드 오류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복사하셔서 잘라두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실 건 if error 코드. 그래서 값은 이 값이 멀티미디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아닐 때, 이 값이 아닐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여기 아까 계산한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넣어주시면 여기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넣어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M은 멀티미디어, N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다 맞게 계산되시고요. A 값은 코드 오류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계산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